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7월 28일자에 국일제지 시장에서의 일어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고 잠을 정할까 합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10.8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4.33의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4,222억 원의 순매도, 반면에 기관 투자가가 3천억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코스피의 지수는 3236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포지션으로 10포인트 하락한 1035.6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이고 대단한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가 사상 최고치, 정확히 말하면 2000년 이후에, 그리고 코스피는 정말 대한민국 증시 최고치의 근방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고객예탁금 또한 대단한 71조 6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금리 인상은 대략 두어 번 정도를 금리 인상권이 있겠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다라고 해서 3%, 4%가 아니라 0.25, 맥시멈을 하다 보면 0.5, 대략은 0.25, 두 차례 해봐야 0.5. 현 금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대라면 2.5% 정도. 그러나 이제 증시의 몸을 이게 디든 분들은 과거의 은행으로 또는 펀드로 향하지 않을 거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2년, 3년을 투자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줄 그러한, 며칠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해외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저는 그러한 것보다 대한민국 주식도 훨씬 더, 외국의 안정적인 주식보다도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한 주식들을 이렇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삼성전자, LG화학 또는 카카오 또는 네이버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올랐고, 물론 지속적으로 더 성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2년 3년 정도를 봐서 그들의 종목이 100%, 200%, 300%는 어렵지 않을까, 또는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도 현재 그래서 7개월째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8만원 아래에 있고, 그러나 제가 하는 지난해 6월부터를 유튜버라는 걸 시작을 했고, 저는 2년, 3년 후에는 훨씬 더 그런 우량주보다 더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주가는 출렁이게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한 종목도 역시 국일제지라는 거 여러 번 언급드렸고, 오늘은 122만 주 정도, 그래서 5,27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팔았고,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게 되면 오늘은 공매도 역시 42,000주가 나오게 됐습니다. 끊임없는 공매도 세력이죠. 한번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끝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공매도는 대략 494만 주의 공매도 잔고를 보이고, 오늘 또 42,000주, 평균가는 5,320건, 한순간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 끊임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도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국일 제지가 어느 정도를 샀느냐면요. 오늘은 좀씩 흥미로운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화요일과 16,600주 그리고 수요일에는 28,600주를 샀는데요. 현재 금융투자 위주로 공매도가 기관에서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이 샀지요. 대차도 하지 않고. 그러나 오늘 21,000주의 매도, 즉 4만여 주를 이렇게 매도한 모습입니다. 매도가 아니고 상환한 모습이 되겠죠. 현재 외국인 보유는 420만 주 3.3%이지만 이것은 겉보기에 그렇고 실제로는 대차 공매도를 전부 치고 대차로 채워놓은 그러한 외국인 물량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뱅가드라든지 외국인 펀드로서의 장기적인 관점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현재 외국인은 대차한 물량 이외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26일자에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보면 국일 제지는 494만 주, 최근 470만 주, 480만 주를 유지하다가 이제 6만 주 정도가 더하게 되면 드디어 500만 주. 상당히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털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오늘 외국인 변동상은 21,000주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은 상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대차가 65,000주 대차를 하고 또 상환도 65,000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현재 38만 5천주가 될 것이고요. 자세하게 65,000주, 65,000주를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28일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대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여할 수량이 없습니다. 대여할 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15,000주를 차입했죠. 어디에서요? 내국인의 증권에서요. 65,000주를 오늘 대여를 하고요. 그 중에 15,000주를 외국인이 가져가고 5만주를 이렇게 같은 증권에서 요 부분은 요것은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보고 대차를 주식 대여를 하는 부분이겠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산 물량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계좌를 열어서 이렇게 빌려준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증권에서 5만주 정도 또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차입을 했다. 외국인들은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그거와 함께 보유한 대차 물량과 함께 이렇게 상환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최종 외국인 변동은 마이너스 21,000주.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간만에 본 5,300원 이하에서 상환이 외국인이 나왔다. 그리고 보유 물량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매매는 개인들의 손절매로 보여진다. 기술적인 모멘텀 지표를 보게 되면 그라운드 상태로 내려오고 있네요. 대략 30 이하가 전개가 됩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은 단기적으로 단기가 일주일이 될지 하루가 될지 또는 한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짧은 기일에 한 5% 이상 떼오게 되면 식사값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매일매일 큰 수량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매수매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장을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들, 공매, 수급, 주가의 위치, 그때의 보조지표는 어느 선상에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일어나는 분들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같이 생각해보는 차트를 이해하고 차트의 흐름, 즉
세 주체,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오늘 하루 시장에서의 심리를 함께 읽어보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0일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때 첫날 6월 9일인가요? 6,500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갑니다. 아직은 9일 그래프에 인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그러한 데이터가 뭐 계약건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달에는 이렇게 5,750원이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에서 조금 머물다가 상승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여기 한 두 달 정도를 6월에서 7월 정도 여기에서 하방 경직으로 머물렀다가 이렇게 지수가 조금 늘리면서 거래량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시장의 손절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그걸 또 받아서 상환하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일봉상에선 그와 같은 바닥권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잠시 창을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EM 플러스도 3,50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거 제가 13,000원대에 한번 했었죠. 요때 이게 2019년 말 정도인가요? 그래서 네이버 종토방에다가 제가 남겼습니다. 내가 13,200원 소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다 보면 이건 3,500원 정도. 어쨌든 그와 같은 위치에 여기 9일 제지도 동반되어 있다. 어저께 영상에서는 11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박람회하는 하반기에 글로벌에서 가장 최대로 열리는 박람회 부스의 설치, 부스 참여에 대한 부분은 8월 정도, 다음 주 정도 회사에 한번 물어보겠고, 조급한 사람들은 한번 회사에 전화하셔서 참석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많이 지루한 상황이죠. 아무 소식도 나오지 않고 지난해 11월 이후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특이하게 기업적으로 뭐 어떤 부분께서는 수율 문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은 연구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냥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 시장을 읽어가면서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지만 인텔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상당히 각축이 벌어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인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삼성을 쉽게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소재의 변화가 저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끝없는 집적회로 고사양의 뭐 2나노, 1나노 끊임없이 줄어줄 수는 없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리콘의 베이스를 그래핀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핀 시대는 점차로 일상생활로 첨단 소재의 적용 역시나 점차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인내심 있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도 수고 많으셨고 7월 29일 목요일장 편안하게 건강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시며 일상에서 충실한 주주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